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8년 원자력 기초 1번에서 1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번, 다음 중에서 렙톤에 속하는 입자가 아닌 것은? 렙톤은 핵자보다 가벼운 소립자로 전자, 양전자, 중성, 미자, 뉴트리노 등이 있습니다. 무기사의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핵자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렙톤에 속하지 않아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용어와 단위가 맞게 연결된 것은? 보기 1의 중성자 속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 수 나누기 제곱센티미터 세크고요. 따라서 이거 틀렸죠? 보기 3의 미시적 단면적은 여기는 센티미터에 마이너스 2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제곱센티미터, 이것도 틀렸습니다. 보기 4 중성자류는 중성자 수 나누기 제곱센티미터 세크, 이게 두 개가 똑같은데 이 1번의 중성자 속은 스칼라 값이고요. 중성자류는 벡터 값으로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거시적 단면적 센티미터의 마이너스 1승, 이게 맞게 연결됐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 122의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질량수는? 이거 아주 기초적인 문제네요.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 86이죠. 그 다음에 전자 수는 양성자 수하고 동일하죠. 중성자 수는 질량수 222 빼기 양자수 86 해주면은 136 나와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열 중성자 이용률 F가 증가하는 경우는? 열 중성자 이용률 F는 핵연료에 흡수되는 열 중성자 나누기 전체 흡수되는 열 중성자입니다. 즉, 핵연료에 흡수되는 열 중성자를 늘리거나 전체 흡수되는 열 중성자를 감소시켜야지 F값이 증가하겠죠. 보기 2의 제논 농도 증가 같은 경우에는 핵연료 이외의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이거 틀렸겠죠? 그래서 보기 3의 핵연료 연소도 증가는 핵연료 흡수율을 감소시키는 요인, 이것도 아닙니다. 보기 4, 누설 중성자의 증가는 열 중성자 수 감소죠? 따라서 F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기 1, 핵연료의 농축도 증가시 핵연료 흡수율이 증가하잖아요.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번, 동위원소와 동중원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거죠. 양성자 수가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면은 당연히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니까요. 이 질량수도 다르게 되겠죠. 동중원소는 질량수가 같은 핵종이고요. 따라서 보기 2에 8, 8, 8 양성자 수가 모두 같죠? 요거는 동위원소 맞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중성자 핵은 중성자 수는 같지만 양성자 수가 다른 거고요. 핵 이성체는 에너지 준위가 다른 겁니다. 보기 4의 동중 핵 변화는 질량수가 그대로이지 되거든요.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붕괴, 베타 플러스 붕괴, 전자 포획 등은 해당이 되지만 알파 붕괴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6번, 핵력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핵력의 특징을 살펴보죠. 먼저 교환력을 가집니다. 사이 중간자를 매개로 핵자 간 서로 힘을 교환을 하고요. 포화성을 가집니다. 핵 밀도, 결합 에너지가 일정한 겁니다. 그리고 하전 독립성, Tn, Nn, PP 간의 핵력은 같습니다. 보기 3에 원자 핵 속에서 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중성자와 양성자 간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죠?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기 매우 짧은 거리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수준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2번이 맞겠습니다. 마저도 보면은 보기 1의 핵력은 전자기력 쿨롱 힘보다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력, 즉 인력이 쿨롱력, 청력보다 크기 때문에 원자핵을 유지할 수가 있죠. 1번도 틀렸습니다. 보기 4, 핵력은 전자기력과 마찬가지로 핵자 간에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력은 인력만 존재하죠. 청력은 없고요.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7번,
마법수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거 조금 애매한 문제죠. 먼저 마법수는 2, 8, 20, 28, 50, 82, 126, 186 요거 외워줘야 됩니다. 마법수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양성자수, 중성자수, 핵자수가 전부 마법수일 때 폐각을 이루어서 안정한 핵종이 되게 됩니다. 보기 1의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수 또는 중성자수가 이 수일 때 핵자들이 폐각을 형성하여 안정한 원자핵으로 존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6은 마법수가 아니죠. 1번 사실 틀렸습니다. 보기 2의 원자핵의 액체 방울 모형에서는 마법수를 이용하여 핵 구조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죠. 각 모형 셀 모델에서 마법수를 이용해서 핵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르코늄 90 원자핵 속에는 중성자가 50개의 마법수로 존재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르코늄의 원자 번호가 40이죠.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여기 90 빼기 40하면 50 되죠. 50은 마법수죠. 따라서 안정하다 3번은 맞습니다. 정답이 2번으로 나와 있긴 하거든요. 1번도 분명히 틀린 거기 때문에 답은 1번, 2번이 사실 맞는데 2번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8번 중성자의 평균 자유행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평균 자유행정 윈프리 패스는 중성자가 원자핵하고 한 번 충돌한 다음에 다음 충돌까지의 평균 거리입니다. 그리고 MFP는 1 나누기 거시적 단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만일에 원자 밀도가 크면 충돌이 잦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윈프리 패스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보기 원자 밀도가 크면 평균 자유행정이 길다. 이건 틀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 도플러 효과 및 도플러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플러 확장이란 우라늄 238의 온도 상승으로 공명 첨두치가 작아지고 폭은 증가. 즉 원래는 요랬는데 온도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돼서 첨두치 감소하고 폭이 증가.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중성자 흡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도플러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플러 확장으로 인해서 공명 이탈 확률 T가 감소를 해서 해결료 온도 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 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보기 3에 표적핵의 질량에 따라 공명 흡수 단면적의 분포 형태가 변화하는 현상을 도플러 확장이라 부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질량이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공명 흡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원자로 기동 불능 시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핵종은? 재거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정지 후 생성된 제논 135의 양보다 제어복 인출에 따른 정반응도가 커야지 됩니다. 이와 같이 원자로 정지 후 생성된 제논 135로 인한 가동 능력 상실 시간을 원자로 재기동 불능 시간, 리액터 데드 타임이라고 해서 답은 1번 제논 135 되겠습니다.